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균이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지금 증시 개편 정책의 주된 목적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ROE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험,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네, 안녕하세요.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조아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금융 전체적으로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업종 내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증권, 은행, 보험으로 현재 선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되는 여러 가지의 정책 개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자본이득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은행주와 보험주는 배당소득주라는 관점에서 가계자산의 불을 일으킨다는 것이 이번 전망 내용의 핵심적인 결론이겠습니다. 우선 증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은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가계자산 내에서 이 주식 비중이 넓어진다는 관점에서 구조적인 수혜주를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하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증시 개편 정책은 지배구조 개편을 현재 일으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증권사 IB 수익으로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증시자금 유입 촉진과 시장 활성화로 이어짐에 따라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브로커리지 수익 증대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브로커리지 현황 먼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올해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양호한 흐름세 보여줬는데요. 10월만 하더라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거의 40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숫자 보여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도 현재 10월 중으로 전월 대비해서 52%나 증가할 정도로 최대치를 보이는 등 여러 가지의 브로커리지 관련된 거래대금이 양호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련된 고객 예탁금 추이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은 86조 원으로 1986년 통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자금을 보자면 거래대금의 우상향은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로커리지 수수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탁금이 증가하다 보니 관련된 이자 수익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보였다시피 3분기 중 이자 수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외화 예치금이 영향이 있을 정도로 전반적인 대기자금이 증시로 흘러감에 따라서 관련된 그 예치금을 보관하는 증권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양호하게 지금 창출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증권사 브로커리지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내에서 주식 비중이 7%입니다. 글로벌 평균이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지금 증시 개편 정책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런 걸 민감도 분석으로 봤을 때 현재 증권사들 전반적인 회전율 거래대금이 3회라고 가정하게 되면 가계자산 내에서 주식 비중이 13% 증가하게 되면 증권사 브로커리지 이익은 13.4% 증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가계자산 내에서 주식 비중이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브로커리지 이익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IB도 올해 굉장히 양호한 흐름세 보여왔습니다. 지금 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이 상반기 때 나타남에 따라서 부동산 PF 신용 공여도 확대가 되었고요. 이것보다도 더 크게 양호했던 부분은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전통 IB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ECM이 눈에 띄게 올해 양호한 흐름세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간은 여러 가지의 그런 상법 개정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장이 좋을 때는 IPO라던가 유상증자가 실적을 견인하던 주된 수익원이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EB 발행도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3차 상법 개정안인 자사조소가 의무화 시행하기 전 상장사들이 미리 이 자사조를 가지고 EB 발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증권사 IB 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비 발행과 거기에 따라서 자사주를 활용한 지분 맞교환까지 이뤄짐에 따라서 전반적인 증권사 IBD 확대가 올해 실적을 견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증시 개편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증시의 질적 개선은 증권사들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으로 작용할 거라 예상하는데요. 로펌들은 올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대응 방안 관련된 조직 개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상 증권사로 해석해 보자면 지배구조 개편 니즈라던가 지분율 방어 전략 등 다 IB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3차 3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IB 수익은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내용은 생산적 금융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2번, 자본시장 플레이어인 증권사에게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증권사한테 발행어음과 IMA 수단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생산적 금융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이긴 한데요. 은행 같은 경우 바젤이라는 특수한 자본 비율 규제로 인해서 적극적인 모험 자본 공급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험 자본 공급에 있어서는 증권사가 우위에 있는 그런 역할론적으로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현재 증권사들은 이번 달부터 IMA와 발행어음의 신규 인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MA 인가를, 키움증권이 발행어음 인가가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 보는데, 우선 이와 같은 IMA와 발행어음을 인가를 받은 애들 중심으로 내년 이익의 기여를 본격화할 거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IMA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발행어음 소진율을 85%나 보이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발행어음은 삼성과 키움 둘 다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내년 세전이익이 5% 정도 기여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한층 더 강화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증권사 여전히 오버웨이 투자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구조적인 경상체력 확대되는 방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고 자본시장 선진화 같은 여러 가지 정책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발행어음, IMA 추가적인 그런 경쟁력 제고 방안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선호주는 ROE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IMA 성장 동력을 갖춘 한국금융지주와,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우호적인 증시 환경상 ROE 개선폭이 가장 높으며 발행어음 성장 동력을 갖춘 키움증권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내년 탑라인 한 4% 정도 증가를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은행들의 탑라인의 가장 큰 핵심은 비이자 이익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자이익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마진이 낮은 그런 기업 대출을 공급함에 따라서 약간의 하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비이자이익의 경우 앞서 본 증권과 마찬가지로 은행도 지주이다 보니 비은행 계열사 중 증권, 자산운용, 그리고 은행 중 펀드 판매 관련 비이자 확대가 은행의 탑라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용적인 측면인 대손 비용률 같은 경우 안정화를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부터 이런 흐름이 3분기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3분기 중으로 음식 숙박업 관련된 연체율이 드라마틱하게 좀 하락하는 모양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비 쿠폰 영향으로 가계의 유동성이 개선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은행의 연체율 상승 폭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년 아무래도 이런 추경 및 주가 상승발 소비 심리 개선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은행을 살펴보자면 대손 비용률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 유동성 개선이 은행의 대손 비용률 상승폭 완화로 지금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은행들 실적도 양호한 흐름세에 이어질 거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을 보는 주요 지표는 CET1 비율, 즉 자본 비율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분모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운데 그래프 있는 것처럼 내년 은행 이익은 경상적으로 2.4% 증가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탑라인 비이자 이익으로 4% 증가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인 비용인 대손 비용률도 상승폭 완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행들의 순이익 증가폭을 가지고 자본 비율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40bp 정도가 이익 개선 효과로 자본 비율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분모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대출 성장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계대출 규제도 많았었고 특히 시중은행은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출 성장률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근간은 생산적 금융 때문이겠습니다. 특히 지금 기업 대출 중심으로 내년에는 큰 폭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RWA 성장률 올해 같은 경우 4, 5%겠지만 내년에는 6, 7%가량 조금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자본 비율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장은 91bp 정도 자본 비율의 하락에 반영이 될 거라 보고 있겠고요. 환율은 저희 하우스가 지금 내년 10원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2bp 정도 현재 하락폭 반영할 거라 봐서 종합적으로 자본 비율은 올해 말 대비해서 50bp 상승할 여력이 있겠습니다. 자본 비율이 오른다는 것은 주주환원 확대 여력도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은행별로 말씀드리자면 KB금융은 경상적인 이익 체력만을 고려했을 때 내년 연말 14.3%까지도 자본 비율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연간 배당금을 제외하게 되면 13.9%로 추정이 되는데요. KB금융의 13% 초과분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하게 되면 이 추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주환원 여력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KB금융은 55%, 신한은 53%, 하나는 52%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주환원율이 올해도 내년에도 우상향되는 흐름은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우리 국내 은행의 가장 큰 화두는 배당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 MUFG 같은 경우 23년 들어서 주주환원율을 70%대로 크게 확대를 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배당은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줄이는 대신 ROE도 추가적으로 개선시켜서 리레이팅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도 23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내년 같은 경우 24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는 바인데요. 세제 개편 외에도 밸류에이션 수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은 지금 원리적으로 PBR 0.8배 이상이 되게 되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밸류에이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 가장 가깝게 밸류에이션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랑 내년 똑같은 주주환원율 한다라고 해도 배당 성향의 바뀜에 따라서 은행주 같은 경우 배당으로서의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현재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배당주 ETF의 순자산 유입 규모는 미국보다 더 크게 확대될 정도로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이미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은 맨 왼쪽에 배당 방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분기 균등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연도 내로 배당 세제 개편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 은행들은 배당 확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여전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ROE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 중에서는 자본 비율 우위와 주주환원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줄 KB금융과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갭 축소 여력이 높은 신한지주를 차선호주로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내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개선에 힘입어서 커버리지 보험사 모두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세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보험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는 손해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븐틴 도입 이후로 여러 가지의 좀 새로운 신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병인 보험,
인데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 21년 때 처음 나오고 당시에 보장 한도가 10만 원으로 나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 20만 원 딱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과당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보장 한도가 축소가 되고 있지만 이미 과열 경쟁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즉시 보장 안보험 등 여러 가지의 그런 신상품들이 지금은 판매 중단을 통해서 손해율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당분간 이 손해율 급증은 지금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을 바라봤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규제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할 내용은 이 실손보험 개혁안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살펴보자면 비급여 부분에서 남용 우려가 큰 이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서 본인 부담률을 올리는 등 이 개혁안 자체가 보험사들에 있어서 실적 개선으로 이뤄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손보사 같은 경우 이미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 이상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 개혁안이 시행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실적 개선도 현재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서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험사도 생산적 금융의 주체입니다. 2번과 3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3번 같은 경우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2번 같은 경우 이 해야 환급금 준비금 합리화가 내년에 가장 핵심적인 제도일 거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 같은 경우 자본이 굉장히 오래 힘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금리와 같은 매크로 요인 외에도 할인율 규제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제 제도로 인해서 이 자본이 감소되는 좀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규제가 완화가 됨으로써 보험사들의 자본 하락 부담은 현재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종 관찰 만기 확대 일정입니다. 원래 25년에서 27년까지 적용이 될 이 해당 제도가 지금 35년으로 굉장히 늘려졌습니다. 매년 1분기마다 해당 제도로 인해서 크게 자본이 감소되었던 것인데 제도 완화로 현재 자본에 있어서는 부담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다만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제도 개선이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해상 배당 가능 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인데요. 현재 해야 환급금 준비금 제도 기준상 만약 현대해상이 자본 비율이 올라서 준비금 20%가 덜어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배당 가능 이익은 마이너스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해야 환급금 준비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당국은 지금 이 제도에 대한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된 상황입니다. 즉 내년에 해당 제도가 개선이 되면 커버리지 보험사 모두 배당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배당 매력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는 바입니다. 종합적으로 보험, 아직까지는 업황 힘든 상황인 거 맞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도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높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비급여 관리 방안, 그리고 해야 환급금 준비금 제도 등이 진행되게 되면 업황은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갭 축소 여력이 높은 DB 손해보험을 최선호주로 유지하는 바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매력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화재의 밸류에이션 갭 전략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년을 봤을 때 증권과 은행, 보험 순으로 선호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